토크 콘서트를 40분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시간 한 5분 쉴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정리가 들으면서 제가 질문 내역을 막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스피디하게 또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우리 6분의 발표 내용 너무 잘 들었고 보니까 여러분도 여기 보셨지만 금융, 전자화학, 건설, 부동산, 통신, 자동차 영역의 업종별로 사실은 대표 대기업 분들이 OI 담당자 분들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각 업종별로 어떻게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특히 KT의 경우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또 산하에 유일하게 경기 창경센터랑 인천 창경센터를 또 산하에 두고 콜라보를 하고 있는 또 유일한 또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KT부터 오프닝 질문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본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게 핏을 맞추지 않고 제가 마음대로 오늘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재미를 좀 극대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세나 팀장님, 이 창경센터랑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아까 K챔프, 그다음에 이번에 인천 창경센터랑은 KT 브릿지랩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고 OI를 이제 진행했는데, 굉장히 이제 장점만, 그러니까 창경센터랑 같이 했을 때 장점이 분명하죠. 하지만 또 단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노현석 팀장님께서 또 그런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좀 공유 좀 했으면 좋겠다. 성공과 실패 사례, 노하우 방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경센터와 같이 이제 산하에 두고 같이 했을 때의 강점도 있지만 또 단점 또는 또 개선돼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은 뭘까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또 공공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이런 또 주제가 있기 때문에 창경센터랑 가장 많이 활발하게 하는 KT의 생각을 먼저 듣는 곳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안 짰네요. 저기 센터장님들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부담스럽긴 한데 저희가 이제 혁신센터랑 할 때 처음에 이제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은 서로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사업 분야도 넓고 범위도 넓고 매번 신기술 신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도 매년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센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능한 좀 시간을 많이 내서 미팅도 같이 많이 하고요. 스타트업 미팅도 좀 같이 많이 해서 저희는 서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스킨십, 이 부분을 신경을 좀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좀 누적적으로 쌓이고 저희도 이거를 5년 이상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기나 인천 혁신센터, 특히 공공 익셀러레이터로서 강점이라고 한다면 지자체라든지 정부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주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경기도나 인천시나 했던 것 중에 중기부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초기에는 저희도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도용을 했고요. 이제 관련 지자체나 정부한테도 레퍼런스 차원에서 많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혁신센터랑 일을 하실 때는 서로 이해도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는 센터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센터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기회를 많이 주시고 같이 하실 수 있게 하면 좀 좋은 성과가 있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원론적인 답변에 가까운 같은 느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또 편하게 오늘 질의를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강렬하게 인상을 주셨던 우리 SK 에코플랜트의 우리 또 이준호 프로님, 그리고 KB국민카드, 이 두 기관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한 분씩 다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개별 질문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공통 질문으로 갈 거니까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KB국민카드와 우리 SK 에코플랜트의 강점은 사업 부분의 현업의 강력한 그 인발브먼트가 특징인 것 같고, 특히 아까 제가 놀랬던 게 스타트업을 선발해서 아예 예를 들면 회사를 설립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롱텀 베이스로 오픈 이노베이션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먼저 이제 우리 이준호 프로님께 묻고 싶은 게 회사를 설립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원래 스타트업을 선발해서 이제 OI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스타트업과 합작법인을 만든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아까 보여주셨던 사례가 합작법인을 만드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것을 아예 우리가 100% 자본 투자를 해서 별도의 회사를 만든다는 건지, 회사를 만든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스타트업과 OI라면서 사업하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스타트업이랑 같이 R&D를 해서 그 R&D 성과물을 가지고 합작법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합작법인이군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KCMTA 가정은 이제 전체 프로세스를 갖고 있거나 상품이 명확한 스타트업이 있으면 그 스타트업에 저희가 투자를 해서 지분 인수를 하고 추후 경영권까지 입수하거나, IPO가 안 되는 회사면 저희가 IPO를 해서 이제 재무적 투자까지 갖겠다는 좀 내부 전략적인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는 조금은 R&D만은 이런 말씀을 해도 의미 없다. 네, 결론은 이게 재무적 성과로 가지 않으면 회사에서 지속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은 좀 다른 방식을 좀 선택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R&D 의미가 없다 그러면 또 여기 또 우리 계신 분들이 또 섭섭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R&D 한 40건 정도를 했고요. 네, 사업에 한 성공한 건 한 3건 정도가 있는데, 의미 없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더 많은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 제 숫자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네. 기업의 좀 현실도 있다는 걸 좀 알고. 네.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사실 숏텀 베이스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SK 에코플랜트는 롱텀 베이스로 재무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을 재무적 투자를 통해서라도 끌어올리는 쪽으로 OI의 방향을 굉장히 잘 끌고 가고 있는 좋은 케이스라고 보여지고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고요. KB국민카드는 또 반대로 거의 700개 기업이 이번에 또 응시했을 정도로 굉장히 모수를 많이 뽑고, 거기서 현업 아까 부서원 분들이 90여 명 정도 서류 심사 과정에 다 참여해서 현업에서 오히려 선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그 현업의 참여가 자발적 참여가 많은가요? 아니면 탑다운에 의한 어떤 강제적 참여가 많은지. 왜냐하면 OI가 현업 부서의 어떤 자발적 의지에 의한 참여로 연결이 돼야지만 재무적 성과로까지 연결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우리 KB국민카드의 어떤 임직원의 참여의 어떤 그런 강도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우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제 스타트업보다는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OI 조직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대기업 담당자에서 보면 실제 저희가 스타트업과 협업을 직접 추진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대기업에 돌아가서 기업에 돌아가서 실제 담당자를 어떻게 꼬시느냐가 저희의 사실 주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게, 사실 저희 뭐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업무들과 스타트업과 협업도 있지만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협업이 사실 상관물의 질이 좋은 경우 훨씬 더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탑다운 내려왔을 때는 이제 허례허식으로 협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지만, 바텀업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의 실제 수요의 바탕으로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바텀업, 즉 현업 임직원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KB국민카드 임직원이 스타트업과의 접점을 최대한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럼 저희는 실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냐? 모든 심사에 가등하면 심사위원들한테 접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사를 한 4번 정도 하는데요. 근데 그 심사가 무거운 심사가 4번이 아니라 가벼운 심사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임직원들을 저희가 많이 봐서 임직원들 중에서 이런 스타트업과 뭐 새로 할 가능성 높은 임직원들을 많이 풀을 뽑아놓고요. 그분들에게 처음에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안 하시죠. 왜냐면 본인들이 할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그 스타트업에게 한 사업 속에서 한 10개 정도를 주면서 가볍게 보시라 합니다. 그럼 정말 가볍게 보세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순위만 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가볍게 정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1등, 2등을 따로 모아서 대면 심사를 하고 통과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심사위원 현업 직원들은 자기들이 줬던 심사가 개인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그럼 저희 OI 담당자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선발이 되면 그 심사를 했던 사람들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낳아야만 자식이냐, 길러야 자식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면 담당자분들이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이 심사를 했다는 책임감이 은연중에 사실 조금은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과정 중에서 심사를 현업 직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시키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선발이 되면 그 스타트업과 무언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저희가 오랫동안 보기에는 탑다운보다 바텀업에서 결과물들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저희는 매번 심사에 굉장히 많은 임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오픈 이너베이션과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험이 현 임직원들의 HRD 측면에서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업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다른 데 잘 못 보는 경우가 대기업 직원들 좀 있는데 오히려 저희 이런 스타트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주면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그들이 되게 리프레시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카드를 저도 옆에서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임직원 모든 현업부서 임직원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본인들과 협업할 팀을 셀렉션하는 케이스는 좀 흔하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 뭐냐? 우리 이준호 프로님, 그다음에 KB 국민카드도 그렇고 또 우리 오세나 팀장님, 그다음에 우리 양승진 팀장님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랑 모든 또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공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또 그래서 대표로 오늘 우리 손 팀장님께서 또 나와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오늘 주제가 또 공공 엑셀러레이터 역할,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공 엑셀러레이터로서 어떠한 역할을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과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직접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면서 느꼈었던 어떤 한계도 있으실 거고 장점도 있을 거고 이게 뭔가 우리가 스카우팅의 어떤 매개자 역할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추진하면서 그 이상의 역할을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조금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여러 다른 업종의 기업들과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장단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좀 개선돼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소속으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이제 센터 대표로 참여를 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센터는 아직 투자를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 올해 이제 처음 오픈 이노베이션 CJ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기업을 이제 투자하려고 지금 본투심 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투자 레퍼런스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하면서 뭔가 센터에 가지고 있는 큰 역량이 많은 기업들을 보육하고 있고 그 기업들을 팔로우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분들과 연결해주고 엑셀러레이팅 해드리고까지가 저희의 지금 뭐랄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뭔가 스타트업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하려고 하면 뭔가 공공의 역할에서 그 투자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공공 엑셀러레이터로서의 투자 역할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마중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이 성공을 해서 POC까지 기업이 진행을 되었을 때 대기업에서 사업화 지원금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창경센터에서 일부 사업화 지원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대기업에서는 POC를 하고 창경센터에서는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그 이후 단계에서 일부 작은 금액이지만 투자까지 이루어지면 이 한 사이클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같습니다. 뭔가 이제 밸류 체인의 확장? 그러니까 공공 엑셀러레이터로서 창경센터가 전방 밸류 체인을 지금 맡고 있다면 후반까지 좀 확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금전적 인센티브 효과도 충분히 좀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좀 체계적으로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LG 우리 사이언스 파크의 좀 우리 양 팀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좀 재미났던 점이 주로 LG 전체 계열사에서 전자화학 업종 쪽에는 이제 강력한 R&D 역량이라던가 매출 조직이 있는데 오히려 그 외에 보지 못한 영역에 우리는 오히려 집중한다.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네가시 역량에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좋은 역량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 방법인데 오히려 미래 성장 동력은 우리도 알 수 없으니 오히려 스타트업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하셨고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사업 레퍼런스 확보를 우리는 많이 촉진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를 들면 KB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레인지를 가리지 않고 사실은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까지 다 모아서 어떻게 보면 현업들과의 어떤 R&D를 통해서 재무적 성과로 연결하는 점이 어떻게 보면 특징점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오히려 초기 스타트업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영역을 발굴한다고 하는 차원으로 이제 접근하신다는 걸 이해를 했는데 오히려 초기 스타트업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잘 모르는 분야를 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분야를 보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저희는 전자화학 통신 서비스 영역에 대한 난리지만 있는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이제 평가를 좀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인터넷 온라인 방송이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는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싸움을 많이 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픈 이노베이션은 블루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안전 환경하고도 약간 비슷한 오픈 이노베이션은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 현재 하지 않아도 크게 티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뭔가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고 기업이 어떻게 보면 좀 늙을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움을 계속 좀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좀 덩치가 어느 정도 큰 우리가 하지 않던 영역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는 기업 내부에서 설득이나 뭔가 진행된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을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기 스타트업과 함께 뭐 잘 아시겠지만 초기 스타트업들 성공한 스타트업들 중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아이템으로 끝까지 가는 경우는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계속 피보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기업이 같이 하면서 배우는 게 있고 늙지 않고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 스타트업이랑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투자 관련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투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전체 스타트업 시장에서 그 대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투자도 중요합니다만 투자 외에 여러 가지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투자사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그 중에서 특별히 대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사업혁명 레퍼런스를 뭔가 만들 수 있는 것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그 사업혁명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이제 KB국민카드에서도 9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계열사 전체가 참여하고 특히나 저희는 9월달에 그 그룹 전체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 보면은 그 OI 담당 조직만의 역량으로는 신사업을 만들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표님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그 OI를 하는 조직과 실무 조직 간의 뭔가 보는 눈의 괴리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은 사실은 OI 조직뿐만 아니고 R&D 조직뿐만 아니고 구매 부서가 됐던 뭐 어디 법률을 다루는 부서가 됐던 뭐든지 니즈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LG 그룹 내에서 그런 니즈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방향성을 초기 스타트업과 사업 협력을 잘하는 방향으로 잡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또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그러니까 다 한마디 제가 뭐 잘못 말씀. 아니요, 제가 다 한마디 하신 예.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이제 역으로 좀 사회자가 계속 질문하시길래 괜찮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이런 상황이 개입 있어서 저는 네.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대기업도 있지만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어서 저희 그 KB 카드 입장에서는 하나 고민거리가 사실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저희를 매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기업 모집할 때나 발굴에 도와주는데 저희는 일반 기업이기 특성이기 때문에 무언가 도움을 주시면 저희 내부에서 고민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왜 우리를 도와준대? 이거든요. 사실 당연히 이제 관 쪽에서는 당연히 민간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무상으로
그들의 자원을 무상으로 활용해서 저희를 도와주는 건데 저희 내부에서는 항상 그 고민이 있습니다. 내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왜 수많은 대기업 중에서 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야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왜 고민이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겉으로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창조경제센터 송 팀장님이랑 얘기할 때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3년 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팀장님 뭐 저희가 뭔가 도와드릴 게 있으세요라고 하면 돈을 달라고 하시지도 않고 뭐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으니 사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울창조경제센터 오픈스테이지 자체가 조금 이제 유망해지니까 첫 해년도는 사실 저희가 이제 먼저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명해지니까 번호표를 뽑아야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수많은 원오브댐의 그러니까 서울창조경제혁신 입장에서는 수많은 대기업 중에 저희는 그냥 하나인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뭔가 매력 어필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하려고 하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저희가 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아니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게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 하나가 사실 저희 일반적인 대기업은 관이랑 어떤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기부금으로 그걸 이어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 펀드 결성에서도 제안을 좀 주셨거든요. 좋습니다. 그게 질문인 거죠? 예, 팀장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사실 제가 우리 현대자동차 노 팀장님까지 하고 제가 그 질문을 이제 두 번째 페이스로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거를 듣고 제가 팀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 팀장님. 네. 뭐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인 부분은 맞고요. 뭐 예산이 늘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신규로 들어오시는 파트너 분들께도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이나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업과 딥하게 OI를 하고 싶지만 사실상 그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 솔루션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기부금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러면은 뭐 저희 센터 예산도 들어가고 뭔가 대기업의 기부금도 같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뭔가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는 건 정말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올해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대기업도 있고 내부에서는 뭔가 OI 부서에서는 예산 사용이 좀 어려워요라고 말씀하시는 대기업도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대기업에서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OI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공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 투자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뭐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를 결성하고 이제 이런 부분도 내부에서 고민을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LG랑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를 결성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 펀드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실제 집행이 되는 그 스타트업은 LG랑 발굴한 스타트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예산 재원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내부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페이스에서의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결국 공공 엑셀러레이터가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어떤 역할을 강력하게 해야 될까는 오히려 송 팀장님도 고민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고민하실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1차 답변을 좀 드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변호표를 계속 뽑게 만드는 전략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이어야만 되는가? 지금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사실 대부분이 서울, 경기, 인천 쪽에만 지금 너무 집중돼 있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에 18개나 있는데 자 그거를 얘기하면서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 노 팀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이준호 프로는 오늘 할 얘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울분을 지금 토로하실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 팀장님 오늘 현대자동차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뭘까요, 여러분? 들으셨던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아웃사이드 인, 그다음에 인사이드 아웃을 모두 다 하고 계세요. 제로원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컴퍼니 빌딩도 하고 계시고 실제 제로원 벤처스도 하고 계시고 대부분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사실 사내 벤처를 육성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사업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대부분 일구는 게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인데 현대자동차는 사실 국내에서 거의 보기 드물게 가장 큰 규모로 오랫동안
인사이드 아웃과 아웃사이드 인을 이제 실천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 이제 OI 조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제로원을 운영하기 위한 또 조직도 더 키워야 될 거고, 글로벌에서 지금 뭐 거점 5개를 두고 또 해외 스타트업 또는 국내 스타트업을 또 해외로 또 연결해주는 또 부분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제로원의 이제 이 사내벤처 이 컴퍼니 빌더 쪽을 맡고 있는 조직, 그다음에 또 제로원 벤처스 쪽에 맡고 있는 조직이 조금 이원화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내벤처를 또 스핀오프 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스핀오프 되면 그거는 또 하나의 또 스타트업이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또 제로원 벤처스도 사내벤처가 뭐 스핀오프가 되면 또 투자까지 어떤 부분까지 기능적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 스타트업을 선발한 팀에 대해서만 또 투자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육성 정책에 대한 어떤 이런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이제 팀장님이 단연간 계셨으니까 있을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의 이런 양손잡이 어떻게 보면 전략인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이게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평가라던가 또는 향후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사내벤처랑 이런 그 외부 아웃사이딩 혁신을 갖다가 같이 진행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뭐 챌린지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사내벤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잘 뽑아서 육성시켜놨더니 분산시킨다라는 뭐 그런 그 비판을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하게 되면 사내벤처가 외부 스타트업 혁신에 있어서 뭔가 뭐 아까 마중물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처음부터 그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진행하다 보면은 기존의 그 레거시 조직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급업체와 OEM 간의 관계가 협력과가 이미 공고히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도 결국은 거기에 기준과 프로세스에 맞춰서 부합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여러 많은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컨플릭이 생기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그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 나가는 스타트업은 사실 내부의 그 경험도 있으면서도 스타트업과의 교류에 있어서 그 외부의 심리도 알고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뭔가 스타트업과 그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뭔가 성공 가능성을 좀 경험하게 되고 좀 더 그 스타트업과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 컴퍼니 빌더 쪽의 무게 중심이 조금 더 필요하다, 또 중요해진다, 뭐 그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또 이스라엘 쪽에서 혁신기업상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쪽에서 본 부분도 사실은 이 코퍼레이트에서 그 임직원들이 인사이드 아웃 측면의 혁신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웃사이드 인 혁신에 있어서 성공 확률이 다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게 그 레코그니션이 조직의 있었고. 문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웃사이드 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인사이드 아웃이 필요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13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또 공공 엑셀러레이터의 역할, 이 부분은 아마 지금 모든 현재 오늘 오신 5기업의 OI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콜라보하는 게 너무 중요한 화두일 것 같은데, 본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이진호 프로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거는 특정 그 센터와 조금 너무 이제 밀착적으로 하는 부분, 편중 현상도 있는 것 같고, 또 유일하게 또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함으로써 느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도권의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또 지역의 창경센터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공공 엑셀러레이터로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이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 할 때 고려해야 될 점, 그리고 좀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창경센터와 적극적으로 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면 좋을까? 그 부분을 이준호 프로님께서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북을 뭐 선택했다는 것보다 경북이 저희를 선택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대기업이지만 실은 이제 R&D 비용이 충분하지 않고 저희가 얘기했듯이 저희는 그 CFO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적인 압박을 많이 내부적으로 코스트 조직이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R&D 비용이 따로 없어요. 저희 OI 조직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뭔가 R&D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창경원, 그다음에 기술 발굴 측면에서 조금 전국적으로 창구할 수 있는 역할. 당연히 이제 서울 경기가 수도권이다 보니까 좋은 스타트업이 많지만 저희가 이제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딥테크 분야는 오히려 지방 쪽이 더 괜찮은 쪽이 많다. 제조업 베이스는. 그래서 경북 창조가 상당히 실력 있는 기업들을 갖고 있고 또 육성한 것을 보고 나서 여기랑 한번 컨택해서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하고 만나 뵙고 저희가 좀 정중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손을 잡아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는 이런 뭐 프로그램 하는 것들, 행사 지원, 저희 이제 기술 발굴해 주는 것들, 내년 사업도 이제 뭐 기획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저희가 좀 그린텍 분야 쪽에 그린 딥테크 쪽 분야에 조금 저희뿐만 아니라 뭐 저희랑 비슷한 그런 영역에 있는 대기업이랑 창조경제센터랑 같이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인수한 그 환경기업이나 에너지기업들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한 M&A를 올해 한 3조 정도 했는데 그런 회사들의 또 딥테크 스타트업을 붙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 프로그램들을 할 때 지역에 또 한계가 너무 있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수요 기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전국적으로 창구 역할을 각각 콜라보 이 안에서도 하셔서 저희가 요구하는 기술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당연히 서울 경기는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일부러 더 좀 상생 관점에서 지방에 숨은 또 실력자들이 있는 창조경제센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북이랑 한번 같이 알겠습니다. 가보자 해서 네. 네. 그럼 오늘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우리 이진호 프로님과 꼭 명함을 교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 팀장님도 한 말씀, 그러니까 공공 엑셀러레이터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랑 콜라보를 이제 대기업들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조금 더 개선되거나 좀 바랄 수 있는 부분, 좀 더 공공 엑셀러레이터의 관점에서 이런 혁신센터, 창경센터가 어떤 역할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사실.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최근 들어서 여러 대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그런 그 협업을 할 만한 대상을 찾는 데 있어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갖다가 조직을 만들고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러 대기업들이 사실은 초기에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성장 동력이 꺼져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력들이 꺼지지 않도록 뭔가 기업들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사실 성공 사례 공유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실패 사례를 사실 알아야지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 안 하거든요. 그 측면에서 이제 공공기관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은 또 한 가지는 심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스타트업과의 협력 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자동차 산업에 속하다 보니까 이제 POC도 하고 가능성을 봤는데 그리고 나서 갈 길이 굉장히 먼 겁니다. 일개 스타트업이 그런 그 뭔가 부품업체, 중견 부품업체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양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품질 맞추는 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 그거를 각 스타트업들이 각자 그 펀딩을 통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외부에서 도와주는 게 있다면 이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실질적인 결과 나오고 좀 더 확산할 수 있고 좀 더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1분 정도로 제가 좀 컨트롤하겠습니다. 우리 오세나 팀장님. 네, 저희는 저희가 일단 둘 다 수도권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혁신센터 초기에는 저희가 기여를 좀 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인력 파견도 많이 하고 기부금도 많이 내고 펀드도 같이 결성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했던 부분은 혁신센터랑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혁신센터와 대기업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다라는 레퍼런스를 일단 확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걸 5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펀드를 한 600억 넘게 가지고 있고 경기센터는 지원 예산이 어마어마한 규모와 공간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대기업분들은 혁신센터에가 이제 그렇게 좀 자립하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초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혁신센터가 이제 역량을 좀 키우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다시 도움이 되고 같이 스타트업이랑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기 같은 경우는 전국 혁신센터의 글로벌 진출 허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가장 많은 혁신센터를 가보고 많은 기업들을 알고 있는데 되게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혁신센터 간의 협력을 하시는 부분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송 팀장님은 하시고 우리 양 팀장님. 저희도 그 서울창경과 오픈 스테이지 맞죠, 그죠?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는 있고 지금 현재는 많은 대기업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상황이 됐고요. 근데 이렇게 진행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면들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 뭐냐면 약간 프로그램이 정형화되고 있다라는 느낌. 제가 아까 이제 저희 L사이언스 파크가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서 LG가 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좀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오픈 스테이지 같은 경우 진행되는 방법이 저희가 발굴하고자 하는 니즈 분야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있는 걸 모아주세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미 발굴하고자 하는 니즈를 말씀드린다는 거는 저희가 하지 않는 잘 모르겠는 걸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또 제 머릿속에 아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 기업 2개 정도씩 모아서 LG와 함께 한 번에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지만 창경에서 봤을 때 정말 좋은 기업들을 소개해주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발굴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발굴돼서 뭔가 대교에서 검토하다가 검토가 잘 안 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기회의 영역이기도 하고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좀 롱텀으로 시간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각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 협의회 역할이 그런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을 1대1로 묶는 게 아니라 N대1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센터 역할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좀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KB 우리 국민카드 전 차장님께서도 한번. 네, 저희가 이번에 피처나인 기업을 선발할 때 저희도 가능하면 서울권이나 경기권을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저희는 사실 만남에 대한 빈도를 굉장히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의 핑계였지만 뽑았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부산 팀을 2개 뽑았는데 생각보다 한국이 교통편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팅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편해졌었고 또 해당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서울에 많이 올라와서 실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일반적인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서울 창경이나 경기나 인천을 제외하고는 그냥 물리적 거리 때문에 심리적 거리가 그냥 멀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반적인 대기업한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북이나 아니면 광주 이런 곳이라도 지역은 거점에 광주에 있지만 꼭 미팅을 광주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일반적인 대기업은 그 물리적 거리로 인한 심리적인 거리감을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대안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타 창조경제혁신센터들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분 남았는데요. 저희 한 1분 정도 우리 송 팀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많은 부분들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장 말고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OI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기업과 이제 센터 간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 공공 엑셀러레이터로서 이 창경센터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짧게 대표 자격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아무리 많이 들이더라도 결국 결정은 대기업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좋은 기업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성과 공유회 때 잠깐 공유드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창경센터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파일럿으로 올해 한번 돌려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고 최종적으로 그 대기업하고 POC가 확정된 기업 6개 중에 무려 2개 기업이 창경센터 추천서를 받아서 올라온 기업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올라오신 기업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뭐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어가지고 뭐 대기업 서울에 있는 대기업하고 연계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센터도 이래서 그 다른 창경센터들과 같이 하는 방향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의 창경센터가 같이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원래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이 되어 있는 대기업도 있고 지역에 있는 대중견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창경센터에서 이 대중견기업을 연결해 주시고 저희 센터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제 운영하는 팁 같은 걸 같이 드리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향도 저희가 이제 공공으로 같이 이제 상생하는 방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투자도 최근에 단독 투자보다는 클럽 딜이라고 매칭으로 모아서 하듯이 창경센터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수요 기업을 좀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체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저희가 아웃사이드 인만 너무 강조를 했는데 사실 대기업들은 이제 인사이드 아웃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럼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벤처가 결국 앙트레프레뉴어가 되는 건데 그런 앙트레프레뉴어가 사내벤처로 스핀오프한 조직도 창경센터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창경센터의 핵심은 또 많은 스타트업을 보육하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게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도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대기업의 사내벤처도 스타트업이라고 봤을 때 이런 대기업 사내벤처와 또 창경센터가 확보하고 있는 스타트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또 그런 활동들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오늘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각각의 기업들의 강연 그리고 패널 토론을 진행해 봤는데 뭐 짧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이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한 여러 이야기 그리고 창경센터가 엑셀러레이터로서 공공 엑셀러레이터로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담론을 펼친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